자, 부가가치세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 저는 정리할 건 없어요. 100% 이해됐습니다 정말. 100% 이해가 됐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내야 될 세금 유명한 세금이죠. 그렇죠. 이제 뭐 부가가치세는 일단 거래증서에서 낸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수료가 생겼다.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그러면은 110만 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내고 요 100만 원은 이제 내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요 100만 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 그렇구나. 네, 이제 요 100만 원에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죠. 그럼 이 사람 소득은 110만 원을 받아도 110만 원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소득은 100만 원. 그렇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에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죠?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보통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게 지금 5월 달인데 이번 달에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의 달이죠. 네. 종합소득 납부의 달인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1년치 모아서 냅니다. 예. 1년치 모아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세율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뭐 양도소득세는 되게 많이 바뀌었고 종합소득세도 기본세율은 바뀌었습니다. 6에서 원래 42%였는데 45% 누진세로 바뀌었는데 이제 올해치 소득분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내는 세금부터 그렇게 바뀌었고요. 작년 소득을 2020년 귀속은 42%가 그렇죠. 최고 한도고 그렇죠. 42%가 최고 한도고 21년도 귀속분부터가 45%로 한 거죠. 예, 네. 45%까지 그렇게 최고 가는 세율. 거죠. 예. 6에서 현행은 42%. 저는 내년에 이제 세금 내시는 분들 이번 달에 내는 것은 작년 거니까 예, 그건 그렇죠. 42%고요. 예. 네. 그럼 이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이 경비율이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비율. 그러니까 경비율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예. 과세 소득이 달라지니까 경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순 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고 기준 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사람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소득이 되게 많으신 분은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래요. 복식부기. 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아마 이제 회계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부를 작성을 할 때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차변, 대변,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액 소득자분들. 근데 그분이 아닌 그 아랫부분. 자, 제일 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 가계부 쓰듯이. 그러니까 뭐 차변, 대변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계 뭐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 간편장부 대상 그 밑에 분이 이제 정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단순 경비 대상자예요. 단순 경비.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 경비 대상자인데, 자,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단순 경비 대상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 그 다음에 복식부기 대상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2,400만 원 이하거든요. 이분들은 경비를 증빙이 없어도 수익 금액에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그냥 빼줘요. 그래서 단순 경비라고 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당신은 비용을 뭐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당신 수익 금액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60%인 1,200만 원은 그냥 빼드릴게요. 증빙이 없어도. 그러면 800만 원만 당신 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해 줄게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단순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굉장한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60%나 70%를 비용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특히 중개업자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그냥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간편장부 단순경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아예 금액하고 비용이 그냥 뚝뚝뚝 나와요. 그래서 그냥 홈택스 자기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요즘 이제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그냥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공동인증서죠. 네, 이제 요즘은 바뀌었죠. 구공인인증서라든지 현재 공동인증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그냥 금액이 나와요. 그냥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거의 세금 낼 것도 없고. 2,400만 원 미만. 네. 근데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신고서에 장부를 하나 써줘야 돼요.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였다. 이걸 간단하게 써주면 되고 이분들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부터는 비용이 입증된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10%만 입증을 했다. 그러면 10%밖에 인정이 안 돼요. 60%를 입증했다면 60%가 인정이 되고. 근데 이분들이 비용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쓰는 게 뭐냐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이 되게 낮아요. 한 20%에서 30%밖에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20% 30%만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20%인 1천만 원만 비용으로 잡아주면 4천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세금 계산해서 엄청 많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싫으면 본인이 썼던 걸 잘 정리를 해서 증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협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입증된 만큼만 비용 처리가 되되 만약에 입증을 안 하거나 허위로 입증을 하면 그때 적용하는 비율이 기준 경비율이고 그 다음에 아예 소득 금액이 너무 낮으셔서 굳이 입증을 안 해도 되신 분들을 단순 경비 대상자라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 금액의 그냥 한 60%에서 70% 정도를 비용으로 잡아주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종합소득세는 이제 우리 부가세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이제 보통 6%에서 현행은 42%, 그리고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최대 구간이 45%로 늘어나는 거. 그렇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대상자는 총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식부기 대상자, 네. 간편장부 대상자, 네. 단순 경비 대상자. 그렇죠. 단순 경비 대상자. 단순 경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매출의 한 60%까지도 그냥 비용으로 잡아주는 단순 경비 비율로 네네. 잡아준다는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세금 낼 게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케이. 네. 그다음에 2,4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제 단순 경비 비율처럼 높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와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해당이 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이렇게 소명을 해야지. 그렇죠. 비용을 그렇죠. 갖다가 이제 명세가 있어야지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 비용 처리를 명세를 갖다가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게 허위일 때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경비 비율과는 뭐 거의 절반 미만 아니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비율을 적용해 주는 게 기준 경비 비율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구간이 이제 2,400을 넘는다. 아니면 복식부기 대상자처럼 중개업에 해당될 때 7,500만이 넘는 사람들은 비용을 갖다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만들어 잘 만들어놔야지만 그렇죠. 잘 만들어놔야죠.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아니면 돈 벌어서 세금 내다가 볼 일 다 볼 수 있겠다. 그럼요. 예. 세금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네. 예. 많이 내시죠? 아니, 전 뭐 벌어놓은 게 없어요. 제가 뭐, 이분에 비해서 버는 게 없어서 제가 저도 많이 내고 싶네요. 네. 절세 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팁이라. 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수입이 적거나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비용을 많이 잡으려면은 일단 사업하고 관련된 걸 열심히 쓰시면서 증빙을 잘 모아놔야 된다. 일단 증빙을 잘 모아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1년 단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입이 너무 많이 잡힐 것 같다.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를 내년으로 좀 넘겨서 2월 시켜서 잡던가 좋은 팁 같아요. 아니면 뭐 내년에는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나하고랑 주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미리 올해 수입으로 땡겨서 외상 매출로 해서 땡겨가지고 올해 수입으로 좀 잡는 뭐 이런 방법들. 전문가다운 그런 팁입니다. 아니 뭐 전문가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세금 신고하다 느낀 건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경조사 비용 그러니까 뭐 내놓고 문자 오고 요즘에는 또 거의 청첩장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자 오고 카톡으로 오고 이런데 그러다 그냥 이리 쭉쭉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금액 제한 없이 20만 원까지. 그럼 횟수 제한 없이 20만 원까지는 문자도 된다면서요? 네, 문자도 돼요.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된다면서요? 다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20만 원까지는 뭐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
20만 원을 인정해 준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우리 중개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디 뭐 개업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계속 화환도 보내주고 그것도 하시고 분들도. 그런 어떤 비용들을 갖다 좀 잘 모아놓으셨다가 그럼요. 비용 그것도 처리를 정말.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얘기네.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툭 이렇게 던져놔 버리면 그것도 어쨌든 비용을 쓰신 건데. 그럼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니까요. 절세니까. 완벽한 절세. 완벽한 절세죠. 네, 완벽한 절세입니다. 절세 활용 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하셔서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최고 구간 내시는 그날까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제가 종부동산세라 했나? 네. 종합소득세와. 괜찮아. 원래 이분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이라 지금 많이 헷갈려요. 종합소득세는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워낙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신 분이라. 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최고 구간 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쌤한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임쌤 모시고 또 세금 관련돼서 공인중개사들 세금 2탄도 준비하는 그날까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